안녕하세요. 닥터 BTS 김준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유방암이 잘 생기는 여성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유방암의 고위험군 여성, 어떤 여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닥터 BTS.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 암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은 아무래도 가족력과 좀 연관이 있어요. 특히 이제 브라카 유전자, 브라카 1, 2가 있는데 브라카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유방암과 난소암이 조금 더 많이 걸리더라. 직계 가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본인의 환자분의 어머니나 자매나 딸처럼 직계 가족에서 만약에 유방암 환자가 있거나 난소암 환자가 있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조금 더 고위험군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요인으로는 개인의 병력과 또 관련된 게 있어요. 한번 유방암에 걸린 분들은 같은 부위에 재발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쪽 유방에서 새롭게 병변이 생길 확률이 남들보다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암 병변이라고 해서 곧 암이 될 수 있는 또는 암으로 변할 확률이 높은 그런 병변을 조직 검사로 발견했던 분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ADH라고 불리는 비정형 유관 증식증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요. ALH라고 부르는 비정형 소엽 증식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최소 5배 이상 유방암 확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CIS, 소엽 상피내암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소엽 상피내암은 예전에는 암이었지만 지금은 암이 아니고 고위험군으로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LCIS 같은 소엽성 상피내암이 있는 분들은 한 10배 정도 더 올라갑니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자, 그리고 유두종이 진단된 분들, 이런 분들도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있냐면 방사선을 많이 쬐는 분들이 있어요. 방사선을 많이 쬐면 암이 더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엑스레이 찍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치료를 위해서 흉부 쪽에 방사선을 많이 쬐는 경우가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할 때 방사선을 일부러 가슴 쪽에 많이 쬐거든요. 그러면 유방암이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병력이 있는 분들도 고위험군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또 세 번째는 호르몬에 관련된 요인이에요. 만약에 초경이 좀 빠른 분들, 12세 이전에 초경을 하신 분이거나 폐경이 너무 늦어요. 55세 이후에 폐경을 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아예 한 번도 안 하거나 아니면 첫 출산이 30세 이후에 하셨거나 아니면 모유 수유를 아예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드시는 갱년기약이거나 피임약이거나 미레나 같은 루프를 오랫동안 치료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유방암이 발생 확률이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갱년기약은 5년 이상 복용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저희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출산율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모유수유도 좀 적게 하고 피임을 위해서 피임약을 좀 많이 드시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도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생이 올라간다라고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크게 또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술을 너무 많이 드신 분들, 과음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비만인 분들, 우리가 살이 찌는 경우에는 보통 지방이 늘기 때문에 이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비만인 분들이 조금 더 유방암 발생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범주 내에서 해당되신 분들은 유방암 고위험군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유방암 고위험군을 근데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몇 가지 예측 도구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측 도구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예측 도구에는 게일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와 닥터 게일이라는 분이 같이 개발을 한 거고 여성의 유방암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게일 모델은 어떤 걸 고려하고 있냐면 일단 나이를 고려해요. 35세부터 85세까지 대상자로 보고 있고요. 인종이나 민족을 다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 유방암에 대해서 조직검사를 했던 분들 그 조직검사를 몇 번 했냐 아니면 조직검사에서 비정형 세포가 나왔냐 그 유무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경 나이가 언제인지도 확인하고 있고 출산 시 나이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촌 중에서 유방암 가족력이 있냐 이것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5년 내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그리고 평생 유방암 발생 확률이 얼마냐 요거를 수치화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에 따르면 5년 내에 만약에 한 1.67% 정도가 나왔다 계산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을 고위험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평생 위험도가 한 20% 정도가 나왔다. 그런 분들은 남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고위험군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일 모델이 사실 한계점이 좀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일단 저희가 이제 비정형 세포가 조직 검사에서 나온 거를 이제 횟수로 넣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브라카나 LCIS
그리고 방사선 치료력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게일 모델에 적용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1촌의 그 가족력을 저희가 넣는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보면 아빠의 가족력, 북의 가족력은 또 넣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계 또는 북에 모두 다 가족력으로 치는데 북의 가족력을 여기서는 이 모델에서는 넣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한계점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인종이 다 적용이 안 돼요. 이제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다 적용이 되는데 한국 여성은 아직까지 적용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고위험군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조기 검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보통 한 30세부터 추천을 많이 드리고 유방 초음파뿐만 아니라 유방 촬영도 동시에 하시라고 많이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브라카가 있다 그런 분들은 한 25세부터 추천을 드리고 있고 예방적으로 뭐 유방을 절제하거나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을 또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LCIS나 뭐 ALH, ADH 같은 병이 있는 경우에는 30세 이전에 그걸 진단되더라도 그때부터는 쭉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기 검진을 하더라도 뭐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정기 검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금주나 다이어트 같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제 하는 게 고위험군의 관리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방암은 대부분 초반에는 증상이 없어요. 뭐 통증도 없고 멍울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유방 검진을 받기를 좀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 내가 고위험군이 있다. 그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기 검진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하셔서 빠르게 유방암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방암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BTS였습니다. 감사합니다.